세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모두 7명으로 아내와 3살배기 아들은 오늘 새벽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명은 모두 처 가족들인데요. 이 환자는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 있는 처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접촉한 5명 가운데 3명은 음성이지만 30대 부부로 확인된 2명은 충청북도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일에는 금암동의 어머니 집도 들렀는데요. 어머니는 아직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접촉이 확인된 만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환자는 앞서 확진을 받은 전북 2번째, 국내 113번째 환자와 같은 보험사 직원인데요. 전북 2번째 확진자의 직장 내 접촉자 7명 가운데 2명은 이미 음성으로 확인됐고 양성 판정을 받은 직장 동료를 제외한 나머지 4명도 어젯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대 병원에 격리된 전북 2번째 확진자의 가족 4명에 대해서는 재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늘 오후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두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이동 경로와 접촉한 사람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소식은 정규 뉴스와 특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네, 오늘 오전 전라북도 방역당국이 발표한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30번째 확진 환자는 아시는 것처럼 2번째 도내 환자 113번째 환자분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분이 양성으로 판정이 되고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그분의 아내하고 3세 남아에 대해서 어제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113번째 직장 동료 7명 중에 1명은 양성이 돼서 230번째 환자가 됐고요. 나머지 6명은 음성의 결과로 그리고 확진자의 접촉자이기 때문에 14일 동안 자가격리로 관리가 됩니다. 113번째 환자분의 가족 4분에 대해서 오늘 재검사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재검사를 실시를 하고요. 늦은 오후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기자분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역사회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면 이웃 주민이라든지 건물주라든지 그런 데서 분명히 다양한 신고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열고 있으면서 안전부서하고 협조해서 대응하는 체계로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전북에서 3번째, 전국에서 230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30대 남성의 동선이 공개됐는데요. 이 남성은 전주병원과 대형마트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휘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전북 3번째 확진자 36살 남성은 지난 14일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이 남성이 다닌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4일 처가가 있는 충북 청주에 방문한 뒤 이튿날 전주로 돌아왔고 일요일인 지난 16일 오전에는 전주 다솔 아동병원과 다솜 약국을 들른 뒤 효자동 홈플러스를 찾았습니다.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은 서신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건물에 직장만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전인 지난 20일 오전에는 직장에서 근무했고 오후에 지리산 한방병원과 어머니 집, 옛 남강병원인 우리들 병원을 차례로 찾았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 3곳과 대형마트 등은 소독을 마치고 현재 임시 휴원 또는 휴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심층 역학조사를 벌여 추가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진자가 다녀간 건물은 소독을 마쳤기 때문에 추가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 해당 장소를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이상 증세 등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유진입니다. 네, 전북 코로나19 소식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우 기자,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의 아내와 자녀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죠. 네, 이 남성은 전북에서 세 번째, 전국적으로는 230번째 환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원광대병원으로 격리가 됐었는데요. 어제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환자의 아들이 가벼운 증상을 보여서 가족이 모두 함께 격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어려서 좀 우려가 컸었는데 다행히 엄마와 함께 오늘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 세 번째 확진자는 두 번째 확진자와 함께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인데요. 이 두 번째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된 직장 동료 7명 가운데 이 세 번째 확진자를 뺀 나머지 6명이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14일 동안은 자가 격리됩니다. 네, 참 다행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전북 세 번째 확진자의 처가족이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요? 네, 전북 세 번째 확진자는 지난 14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는데요. 이 충북 청주에 있는 처가를 찾았습니다. 확진자가 처음으로 기침과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날인데요. 이 처가족 5명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충남 태안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처가족인 청주에 사는 30대 부부가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부부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대구에 다녀온 것으로 또 확인이 추가로 됐습니다. 이 부부와 전북 세 번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전해드렸지만 전북 세 번째 확진자의 동선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죠. 네, 일단 이 환자는 전주에 살고 있고요. 직장 역시 앞서 보도를 해드린 대로 전주시 서신동에 있습니다. 청주와 태안을 다녀온 뒤 지난 16일 일요일인데요. 이날 오전 9시 반쯤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다솔 아동병원에 아들 진료차 다녀왔고요. 네. 이어서 10시 50분쯤 효자동 홈플러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병원이나 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다닐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다솔 아동병원과 효자동 홈플러스 현재 소독 작업을 끝낸 상황이고요. 24시간 동안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또 지난 17일, 18일 전북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었는데요. 네. 이분 직업이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내린 대설 탓에 이 이틀은 특별히 사람들을 대면해서 일을 하거나 하시지 못했고 사내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주 목요일이죠. 20일쯤 되어서야 외근을 다녔는데 이 오후 1시 반쯤에는 전주시 서신동의 지리산 한방병원을 갔고요. 또 오후 3시 반쯤에는 효자동 우리들 병원에 업무차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을 만나거나 진료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 병원들에 대해서도 현재 소독 조치가 완료가 됐고 24시간 동안 휴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전북 세 번째 확진자 동선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 두 번째 확진자 가족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분들 김제에서 두 번째 확진자와 같이 살고 있는 4분이 계시는데요. 일단 어제 1차 검사에서 미결정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 미결정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일부 검출은 되지만 양성 반응을 보이기엔 좀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감염이 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감염 위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차 검사가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인 오늘 오전에 4분에 대한 검체 채취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아마 오늘 오후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전북대병원 음압병실에 현재 격리돼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자, 잇따라 확진된 두 환자의 접촉자들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전북 두 번째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4일 동안 대구에 다녀왔습니다. 이분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 현재 42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또 전주와 김제뿐 아니라 군산이나 정읍 같은 곳을 다니면서 식당 같은 곳을 다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접촉자가 좀 늘었습니다. 또 전북 세 번째 확진자, 어제 확진 판정받은 이분 같은 경우 현재 확인된 접촉자가 7명입니다. 결국 전북에서는 현재 49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 있고요. 이분들 모두 자가 격리된 상태입니다. 네, 이게 모두 환자 진술에 의한 동선에 주력해서 파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카드 내역 분석이라든지 이런 좀 더 세밀한 분석을 거치면 접촉자 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아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환자들과 별개로 전국적으로 확진자들 가운데 신천지 신도가 다수를 차지하면서 전라북도 내에도 이 신천지
신천지 건물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네. 조치가 좀 이뤄지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전북에는 신천지 신도들이 모이는 건물이 모두 8곳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 8곳은 모두 자진 폐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정부나 보건당국 이런 행정적으로 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이 신천지 종단 본부가 지침을 내려서 자체적으로 폐쇄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의 경우 행정에 신고된 어떤 종교 건물에 모이는 형식도 있지만 이 불특정한 장소에서 만나는 소모임 이런 것들이 좀 잦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전라북도는 그렇다 보니까 8곳에 신도 명단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신천지 건물이 닫혀 있지 않거나 소모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전라북도에 신고를 하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인 강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조선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망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국가의 방역망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겁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행동 요령을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한적인 범위지만 지역사회 전파는 시작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코로나19 국내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며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건데 신천지 대규교회를 중심으로 슈퍼 전파 사건이 있었다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건 무엇보다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또 신속히 격리하는 것, 그리고 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신천지 대규교회를 2월 중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경우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 시 사람 많은 곳을 찾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외부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인과 임산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은 꼭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발열과 기침 증상이 생기면 외출을 자제하고 하루 이틀 경과를 살핍니다. 경미한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땐 대형 병원과 응급실에 바로 가지 말고 관할 보고서나 1339 콜센터에 전화해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보다는 개인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과 호흡기 질환자와의 접촉 여부를 꼭 알려야 합니다. 확진자 접촉이 없었고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할 경우엔 이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의료진의 진단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외부 활동을 하면서 감염을 확산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면서 접촉한 사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으려면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본인과 가족들이 지켜야 할 수칙에 대해서 임승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감염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인 14일 동안 격리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확진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서 확인된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14일간 집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식사는 혼자서 하고 가능한 한 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진료 같은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과는 대화를 삼가고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둡니다. 또한 개인 전용 수건이나 식기류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옷이나 침구류도 따로 세탁해야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
폐렴 등입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경우 감염 증상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생활 수칙을 잘 지킨 경우 방역당국은 생활지원비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겐 유급 휴가 비용이 지원됩니다. 다만 격리 대상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